2021년 5월 20일에 출범한 대구시 자치경찰, 이 정확하게 2021년 5월 20일 대구시 자치경찰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그해 7월 1일에 공식적으로 출범한 건데요. 오늘은 3년의 역사와 함께 해온 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연결해서 대구시 자치경찰 3년을 회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네,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들 거의 대부분이 경찰관 출신인데 박동균 상임위원은 교수 출신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공직에 들어가서 자치경찰 업무를 하게 됐습니까? 예, 제가 이제 대구 한의대 경찰대학과 교수인데요. 대학에서 20여 년 동안 경찰학 개론이나 경찰 조직론, 경찰 인사행정, 자치경찰론 이런 거를 주로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안행정학회장이라든지 대한지방자치학회장 같은 학회의 회장을 하면서 자치경찰하고 치안행정 그리고 범죄 예방에 관한 학술 연구를 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 7월 1일부터 이제 자치경찰이 이제 시행되면서 제가 학교에서 연구하는 것보다 실제로 자치경찰제의 기초를 다지고 우리 대구형 자치경찰제 초기 모델을 한번 직접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에 대학을 휴직을 하고 공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대학 교수직하고는 겸직이 불가능해서 학교를 휴직을 하고 지금 현재는 대구시 지방정무직 3급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대학 교수로서 교육과 연구 등 비교적 안정적인 길을 가다가 이 공직에 들어가서 여러모로 좀 힘든 부분도 많았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보람된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간의 소회를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정부 수립 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자치경찰 제도니까 이게 뭐 기존의 어떤 매뉴얼이나 규정이나 이런 게 없이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이제 비전, 미션, 정책 목표, 중장기 발전 계획 이런 거 다 새로 만들었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홈페이지, 캐릭터, CI, 각종 규정 이런 거 새로 다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지난 3년 중에서 행복하고 기쁜 일이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우리가 이제 경찰청하고 과학진흥센터에서 주관하는 2023년 자치경찰 수요 기반 R&D 사업에 선정돼서 30억 원의 그 지원금을 받아서 우리가 과학 치안 사업을 하게 돼서 그걸 되게 중요한 성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취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우리가 이제 AI라든지 이런 과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네. 하는 사업이 바로 과학 치안 사업입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첨단 과학 기술을 치안에다가 도입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5년 사업을 하는데 야간에 여성들이나 청소년들이 귀갓길에 내가 여기 출발지가 어디고 도착지가 어디냐고 이렇게 누르면 최단거리 안심 그 루트를 알려주고 또 만약에 중간에 거기가 위험한 구간이거나 어두운 구간이 있다면 드론이 떠가지고 길을 안내해주는 약간은 좀 만화 같은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로봇가 음식도 갖다 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5년 사업으로 디지털 순찰 서비스를 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원금 규모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자, 예산이나 지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2027년까지 4년 9개월 동안 32억 정도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연구 사업이 아니고요. 실제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정책 사업입니다. 네. 자, 지난 3년간 이 자치경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뭐 존재감이 조금 부족하다,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자치경찰을 운영하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자치경찰제의 주요 임무가 뭐냐 그러면 이제 범죄 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이것도로부터 이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업무가 바로 우리 자치경찰 업무입니다. 근데 자치경찰 업무를 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는데요. 네. 그게 바로 해바라기 센터입니다. 해바라기 센터는요. 예를 들어서 성폭력을 당했다, 가정폭력을 당했다 이러면은 그분들을 그 가해자로부터 분리시켜가지고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심지어는 거기서 수사까지 하는 원스톱
제공하는 그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상당히 좋은 기관이죠. 그런데 우리 대구에는 이런 통합형 해바라기 센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해바라기 센터도 이제 통합형, 아동형, 위기관리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아동형이나 그 위기관리형은 지금 그 경북대랑 대구의료원에 있는데요. 네. 통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의사들의 도움도 받아가지고 치료도 하고 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건데 이거는 주로 이제 대학병원에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대구시 여성정책과 그리고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랑 협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국립대학병원에서 좀 난색을 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공간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또 그걸 해놓으면 또 병실이 부족하니까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난색을 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에서 이렇게 해바라기 센터를 유치하는 대학병원에 대해서는 인력도 지원해주고 재정도 지원해주고 또 대학 평가를 할 때 사회적 기여 같은 평가 항목을 가점을 줘가지고 인센티브를 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5월 19일이면 제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임기를 마칩니다. 자, 국장님은 5월 20일부터 다시 대학으로 복귀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새로 시작되는 차기 2기 위원회에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하지 못했던 아쉬운 점 그리고 우리가 했지만 조금 더 발전시켰으면 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통합형 해바라기 센터를 반드시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한 여성들, 사회적 약자들을 잘 안전하게 보호하고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학치안 R&D 사업 그거를 잘 완성을 해서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과학치안 대구, 시민이 안전한 대구를 세팅하는데 그 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현장에서 그 근무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의 복지 시스템이 중요하거든요. 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이 선진 자치 경찰을 하고 있는 그런 경찰관들한테 우리 현장 경찰관들을 좀 보내서 그 연수 프로그램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우리 일하는 경찰, 공부하는 경찰 이렇게 표방하고 있거든요. 대구에는 여러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학 치안이라든지 행정학이라든지 법률, 수사 이런 쪽에 대학원에 좀 진학할 때 우리 현장 경찰관들한테 장학 혜택을 주어서 공부하는 경찰을 좀 만들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자, 국장님의 경륜이 2기 위원회에서 좀 더 빛을 많이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우리나라 자치경찰의 이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조언의 말씀을 듣고요.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3년간 꾸준하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인데요. 아동학대, 가정폭력, 노인학대, 이런 사회적 약자 보호, 그리고 이제 교통안전, 그리고 순찰 생활안전, 이런 거는 사실 자치경찰 업무지만 국가경찰보다 우리 자치경찰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주민자치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도 많고 인력도 많고 시설적인 면에서 우리 경찰보다 인프라가 튼튼합니다. 여기에 경찰행정이 합쳐지니까 상승 효과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이 이런 업무에는 되게 좋다고 늘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을 이원화해서 자치경찰을 보다 활성화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단추로서 동네에 있는 파출소 지구대를 현재는 지금 112 소속의 국가경찰인데 자치경찰 소속으로 옛날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순찰을 좀 많이 돌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 아동, 장애인 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우리 지구대와 파출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출소 지구대가 그 행정복지센터, 옛날 동사무소죠. 그다음에 보건소, 그리고 대학교, 그다음 병원 이런 것들과 로컬 거버넌스, 협력적 시스템을 잘 구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자치경찰제가 출범한 지 3년 됐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애기입니다. 애기가 커가면서 성장통이 있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 수정하고 해서 정말 주민하고 친숙한 경찰, 주민을 위하는 경찰 이렇게 자치경찰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박동균 상임위원이었습니다.